네, 생성형 인공지능 영화제 취재 기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황대우 기자, 네. 오늘 열린 영화제는 이 부문이 아니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체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화들로만 채워졌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네, 이게 경기도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였는데요. 네.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그 AI 영화제 자체는 저도 몇 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네.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올해에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AI 부문 신설에서 크게 화제가 됐었고요. 경상북도에서 경북국제 AI 메타버스 영화제를 여름에 개최를 했었는데 여기도 AI 부문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부문이 아니라 영화제 전체를 생성형 AI로 만든 영화로만 채운 것은 국내에선 이번 영화제가 처음인 겁니다. 104개국에서 2,067편이나 출품됐는데요. 80%가 해외 작품이었습니다. 4개 부문으로 나눠서 심사를 했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이 스토리가 있는 영화들은 내러티브 부문, 그리고 다큐멘터리 부문, 또 예술적인 표현을 강조하는 아트 앤 컬처 부문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자유 형식 부문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상자들 나이대가 굉장히 젊은 편이었고요. 특별상이 따로 마련된 게 이제 눈에 띄었는데 글로벌 사우스 부문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영화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제3세계의 작품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부문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수상자가 상을 받았는데요. 생성형 AI를 영화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는 이 영화제의 시선이 반영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AI 영화가 주목받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뭐 올해 초 정도부터였다고 기억을 하는데 그 사이에도 영화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고요. 네, 좀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권한슬 감독이 대상을 받으면서 AI 영화에 눈길이 쏠렸었는데요. 권 감독의 원모어 펌킨도 그랬고 부천 영화제 때 출품됐던 많은 작품들의 공통점을 보면 사이언스 픽션 장르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네. 적은 제작비로는 만들 수 없는 우주 전쟁 씬이라던가 특수 분장이 필요한 괴물이 나온다던가 하는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대상을 받은 작품 마테오도 그렇고 개막적으로 상영된 권한슬 감독의 아버지의 책 같은 작품처럼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의 공통점을 보면 굉장히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다뤘다는 겁니다. 물론 영화 곳곳에 이제 폭발씬이라든가 뭐 세계의 여러 곳을 누빈다던가 하는 영화적인 장면들은 충분히 있었는데 현실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고요. 무엇보다 서사가 살아 있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7분 길이 영화를 한 편 보고 16분 길이 영화를 한 편 보고 이렇게 두 편을 보고 왔는데 네. 두 영화 다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는 살짝 짠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두 작품 다 주제가 부모님의 사랑이라서 좀 진부한 편이긴 했는데 진부한 내용인 만큼 쉽게 감동을 자아내는 대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전시하는 영화에서 관객에게 어필하는 영화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 AI 영화의 성공 포인트는 기술이 아니라 스토리가 될 거라고 짚었는데요. 영화제 조직위원을 맡은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같은 경우에도 AI 영화제지 스페셜 이펙트 영화제가 아니다.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 일상의 감정과 어떤 서사에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같은 AI 영화제를 통해서 창작자들이 성장을 하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네, 이게 저번 부천 때부터 이 생성형 AI에 관심을 갖는 창작자들의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요. 특징 중에 하나가 영화를 전공한 사람도 있지만 비전공자들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은 자기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창작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 대상을 받은 마테오 팀도 보면 영화 전공자는 한 명뿐이고요. 작가 지망생이랑 웹소설 편집자를 하면서 영화 제작의 꿈을 키우던 창작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과 기술을 만나게 해주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겠고요. 수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생성형 AI 영화도 제작비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그 권한슬 감독은 5만 원의 전기세로만 만들었다. 사실상 공짜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구독 프로그램 자체가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고요. 여러 명이 함께 작업을 할 때는 계정을 또 여러 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 받은 작품 같은 경우에도 한 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창작자들을 위한 작업 공간, 지원금, 제작비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면 생성형 AI 영화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직 기술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단 창작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창작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나 이 제작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 같은 것들이 마련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 영화 제작 환경도 그 속도를 잘 맞춰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황대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